뚜렷한 직장도 없고 보여줘야 될 거는 솔직히 돈밖에 없는데 저 투자자들은 진짜 했을 때는 12시간 넘게씩은 항상 방에 있었어요. 제가 좀 성격 자체가 워낙 한번 하면은 좀 끝을 봐야겠다? 약간 이런 게 커요.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좀 몰두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 당시에 진짜 생생한 심정으로는 그냥 솔직히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간지야! 장이 안 좋을 때는 피해 있는 게 최선 같아요. 굳이 장이 안 좋은데 거기서 그게 맞다고. 너는 이 그 코인 성공이한테 배워야 돼. 동생이 눌리면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 오늘은 제 지인인데 사무실 오픈했다 해서 놀러 왔습니다. 코인계의 제야의 고수라서 얼굴은 안 나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몇백만 원으로 한 30억 이상 번 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으로 전업 투자한 지는 횟수로는 한 8년차 정도 됐고요. 한 450 정도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한 30억 이상 정도의 자산을 꾸린 코인 성공입니다. 대단하다. 코인으로 이렇게 많이 번 사람은 나는 처음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는 막 그쵸. 젊은 네. 사람이 엄청 많은데 뭐 몇십억 벌었다. 근데 실제 내 지인 중에 뭐 한 명 더 있긴 해. 주식 독설가 형님. 개인적으로 네. 내가 친한 형님인데 그분 이외에 넘버 2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이곳으로 알 수도 있으니까 난 봐도 몰라. 무슨 뭐 몇 억이래. 아무튼 최근에 이 친구가 그게 이제 도지코인으로 도지코인을 번 거예요. 코인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난 솔직히 봐도 모르거든. 얼마 때려서 얼마 번 거야? 코인으로 레버리를 치면은 실시간으로 좀 바뀌어요. 아. 금액이. 총 합산 금액은 한 3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 조금 넘게. 스윙으로 계속 모아간 거야? 한 번에 아니면 풀로 일단 진입한 거야? 비중 조절로 나눠서 들어? 저는 제가 생각한 지점에 풀로 갔다가 풀로? 거기 차트도 보면은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저도. 그게 30억으로 사는데 한 번에 코인을 살 수 있어? 살 수 솔직히 있어요. 국장은 그렇게 못 사거든? 음. 한 번에 탁 살 수가 없어. 그냥 한 번에 긁을 수도 있어요. 거의 와. 코인 선물은 한 100억, 200억도 한 번에 긁히는- 호가에? 네, 거의. 오. 왜냐면 다 레버리지를 치기 때문에. 손실이 있었어요. 있었어? 네, 손실도 많았죠. 몇 프로 정도 했어? 거의 한 마이너스 50%까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도지코인에? 네, 도지코인. 왜냐면 레버리지를 치기 때문에 그럼 반대 매매가 안 나와? 강제 거의 코인은 청산이라. 청산은 100%까지 내려가야 돼요. 만약 두 배를 쳤으면 50%가 까이면 청산이에요.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그럼 왜냐면 6억, 6, 7억 손실이었던 거야? 넘게 했을 거예요. 야, 씨, 그 아래에서 위가 한 15억 되네. 네, 맞아요. 거의 레인지가 되게 컸어가지고 저도 이번 매매에 대해서 느낀 게 그건 좀 위험하다. 잘 나오긴 했지만 조금 리스크가 있던 매매여서 그렇게 잘한 매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쎄폭이네. 네, 쎄뻑이기도 하죠, 진짜. 왜냐면 트럼프 전 취임식 해서 이렇게 네, 공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 취임 1월 22일인가 22일이었던 어. 기억이 하는데 한 2주 전, 3주 전에 들어갔었고 이제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팔았죠. 야, 취임하고는 근데 이제 어떻게 떨어지고. 버티냐, 씨. 너 같으면 버틸 수 있냐? 마이너스 7억에서. 거의 최대가 마이너스 10억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10억 까지? 네, 아래 꼬리 딱 했을 때. 이게 본 것만 들어서 그렇지 지금 들어보니까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인생 와. 배팅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 진짜 딱 15억. 그러니까 코인은 야. 주식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느낌 많이 네. 있잖아요. 막 만약에 잘 가던 수급주들이 수급이 빠지면 조금씩 우하향하면서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코인은 그냥 던지거든요. 아래 꼬리로. 그냥 피레침 같이 그냥 네, 한 방에 맞아요. 완전 낙주처럼 퉁에 네. 떠. 그래서 오히려 코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 그러니까 주식처럼 길게 쭉 빼는 게 아니라 코인은 진짜 한 번에 짧고 굵게 딱 뺐다가 또 반등도 쫙 주고 딱 주고. 변동성이 크면 또 그만큼 그쵸, 기회가 그쵸. 또 크니까. 그래서 코인에 아마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피지컬적인 요소가 필요하니까 그런 아래 꼬리 잡는 거나. 그 당시에 진짜 생생한 심정으로는 그냥 솔직히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간지야!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뭐 도지코인 시총이 와. 거의 30조 40조 되는데 그거를 제가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그때 당시의 심정으로는 그냥 진짜 취업을 해야 되나. 만약에 마이너스 10억에 손절을 했다. 청산이 나갔다. 네가 멘탈 터져갖고 네네. 지분 한 채 있잖아. 네네. 그럼 현금이 얼마 남은 거야? 집 빼고. 왜냐면 그래서- 무서우니까. 마이너스 뭐 15억 되면 난 거지다. 깡통이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때 잘랐으면은 제가 가장 공포스러웠던 순간에 잘랐으면은 3억 언더였을 거예요. 현금이.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놀란 게 한번 매매하러 가면은 방에서 안 나와. 거기서 먹고 자고. 나 깜짝 놀래갖고 나는 솔직히 내 성격상 안 먹고 말아. 너 할 수 있냐? 그 올드보이 알지? 군만두 집어넣고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풀장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침대도 있어 거기에. 밥도 거기서 먹고 다. 포지션을 좀 스윙으로 하시더라도 그냥 계속 관찰을 하시는 거네요. 이렇게 몰입하셔가지고. 매매를 안 해도 관찰을 하고요, 하루 종일. 제가 좀 성격 자체가 워낙 한번 하면은 좀 끝을 봐야겠다? 약간 이런 게 커요.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좀 몰두를 하는 스타일이고. 너는 이 그 코인 성공이한테 배워야 돼. 이 친구 슬럼프 때 6개월 정도 매매를 안 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이 친구 갑자기 연락하면은 또 내가 잊을만 하면 전화하잖아. 네. 어떠냐? 뭐 이러면은 제주도 한 달 살기 갑니다. 어디 유럽 뭐 여행 갑니다. 뭐 이제 매매 안 합니다. 좀 한 몇 달 쉬겠습니다. 잘 생각했다. 근데 이 친구는 실천했어.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줘봐. 그게 진짜 어려워. 이 도파민에서 맞아요. 그게 네. 쉽지 않거든. 한 전업 한 2, 3년 차 정도까지는 일당 100, 뭐월 3천 목표를 딱 정해놨었어요. 한 3, 4일 정도는 100만 원씩 꾸준히 따요. 근데 결국에 한 번에 다 날리거든요, 그게. 그러고 나서 또 그러니까 그것도 저도 다 해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길게 보기 시작했어요. 매매 좀- 스타일 자체가. 네,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1단위로 보든 주 단위로 보는 걸 좀 월 단위, 년 단위로 보고 하루 100이면 월 3천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월 3천만 딱 보는 거예요. 하루 100에 집착하면은 또 굳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서 안 들어가고 막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오히려 월 3천이거나 아니면 이제 연 3억 6천 이렇게 정해놓으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작년 6월이 좀 슬럼프가 좀 길게 왔었는데 그때 얼마 날렸었어? 내가 조심스러워서 좀 물어보진 않았어. 근데 좀 슬럼프인 것 같더라고. 그때도 많이 날렸었어요. 한 3억, 4억 정도 날렸었고 그때 당시가 이제 코인의 유동성이 조금씩 빠지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이제 3, 4억을 잃었을 때 복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복구할 종목이 없지? 네, 시장에 대한 회의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장이 좋으면 어떻게든 내가 노력을 해서 벌 수는 있는데 장 자체가 이제 조금씩 무너지다 보니까 아 이거는 당장을 복구하면 안 되겠다, 더 잃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24년도 작년 6월에 게임을 시작했어요. 그 메이플 스토리 월드라고 있는데 완전 좀 고전 게임이에요. 메이플 스토리는 메이플 아는데 스토리. 같은 네. 거예요? 월드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메이플은 좀 변질이 많이 됐었어요. 옛날 메이플로 회귀를 한 거죠. 좀 요즘 약간 어떻게 보면 클래식 버전. 네 맞아요, 클래식 느낌이네요. 버전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에 빠지면 좀 몰두하는 스타일이라서 6월부터 한 6개월 정도를 하루에 한 12시간, 13시간씩 게임을 했었어요. 아니, 그럼 그때 코인도 안 하고? 코인은 거의 안 했죠. 왜냐면은 도파민을 빼는 과정이 하루 지나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차트 봐야 되고 근질근질하고. 근질근질하고 막 매매를 해야 될 건데 내가 전업 투자인데 이게 쉬는 게 많은 건가 싶기도 하고 막 백수의 감정이 들고 막. 이제 거의 한 2주일 정도 되면은 진짜 많이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6개월 동안 하면서 거의 한 달 이후에는 업비트를 하루에 한 번도 안 본 적도 많은 것 같아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그 시간인 코인장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파민이 그것도 되게 높아요. 주식시장보다 훨씬. 정말 시간이 많이 났는데 아 이게 운동이나 취미생활로는 한계가 있다. 뭐 게임을 해보자. 중학교 2학년 때 하루에 메이플도 열 몇 시간씩 했었거든요. 그 장이 안 좋을 때는 피해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굳이 장이 안 좋은데 거기서 들이받고 뭐 레버지를 쓰고 미술을 쓰고 해서 얻는 거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배틀 확률도 높기 때문에 장이 안 따라주면은 그냥 그걸 저는 몇 년 만에 깨우친 거야? 거의 한 4, 5년 만에 깨우친 것 같아요. 4, 진짜 5년 8년 만에? 차니까 젊었을 때는 막 목표가 있었었어요. 100억? 200억 진짜 아까 말씀드린 뭐 가자 막 그랬었는데 결혼하고 좀 철이 든 것 같기도 해요. 또 형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조언은 누구한테나 들을 수 없는 거잖아요. 뭐 투자 경력이 있어야지 나올 수 있는 소리니까. 형 내년이면 이제 20년 차야. 그러니까요. 롱런하는 이유가 있어. 나도 뭐 젊었을 때 뭐 인생 한 방이야 이러고 뭐 엄청 뭐 때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짤짤이 쳐. 짤짤이 치는데 오늘도 뭐 1,000만 원 벌었어. 그냥 시장에서 주는 것만큼 버는 거야. 뭐 어제 같은 경우 뭐 시장에서 뭐 안 줘. 그럼 200 버는 거야. 뭐 전날 시장에서 안 줘. 마이너스 200 날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또 좋아. 오늘처럼 또 1,000 버는 거야. 잃을 때는 적게 방어력으로 가고
벌 때는 시장이 좀 알아서 그냥 더 갭 띄워주고 나한테 수익을 많이 줘. 나도 1월달에 형도 되게 엇박자 많이 탔어. 막 조선주, 로봇주, 양자주 다 때렸는데 한 끗 차이로 하루 차이로 다 슈팅을 못 먹는 거야. 막말로 그냥 뭐 어떤 거는 하루, 어떤 거는 뭐 10분, 어떤 거는 1분. 그 1분 차이에 막 3, 4천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멘탈이 나가는 거야. 그때 이후로 와 이거 진짜 너무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그냥 원칙대로 하자. 똑같이 계속 그냥 때렸어. 그리고 나서 그냥 한 방에 또 한 뭐 5천 가까이 벌고 하루에 이게 정박자가 맞은 거지. 그 뒤로 짜지구리하게 1, 2천씩 이렇게 하니까 계속 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시장에 순응해야 되고 그냥 나는 이게 순리대로 가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봐. 근데 그걸 너가 벌써 깨우쳤다는 거 엄청 나는 높이 평가하고 너가 롱런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주식이나 코인 난 재테크 다 비슷하다고 봐. 무조건 벌 것만 생각하고 레버리지 풀로 때려. 옛날에 10년 전에 내 제자도 잘난 애들 많어. 거기서 3분의 2 깡통이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집을 산 사람. 집을 샀거나 아까 네가 CMA 보여준 것처럼 안전자산으로 이제 빼놓은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이게 벌 것만 생각하니까 10억,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100억, 200억 이렇게 벌 것만 생각하다가 한번 뚫리게 맞아봐라. 생활비 깡통에 있는 자산 다 깡통. 난 코인 성공이 너 진짜 높이 평가하고 대단하다.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 어쨌든 좀 그 기점으로 큰 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락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한다고 해서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나 뭐장 분위기를 많이 보게 된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제 스스로 매매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진짜 장이 심심하면 그래서 제가 동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매를 안 할 때 시간에 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이게 나중에는 조급함이나 아니면 진짜 할 거 없어서 매매를 하거든요. 얘가 그래. 네, 그래서 진짜 심심해서 매매를 해요. 나중에는 오래오래 전업을 하실 거면은 그 시간을 좀 커버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매매를 안 해야겠다 싶으면은 다른 걸 하는 거죠. 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루틴을 만들고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실 남들은 그럴 수 있거든요. 뭐 10억, 20억 벌었으니까 뭐 한 10억 남아도 좀 쉬다가 다시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10억 벌면 더 벌고 싶고 매일매일 매매를 해서 막 몇 배씩 수익을 내던 사람이 그 시장에서 막 6개월, 1년을 참아가면서 이제 나에게 맞는 장세가 올 때까지 그걸 이제 웅크리고 이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 그 기간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다 생각을 하는데 내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도 주린이 시절이 있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안에서 주식했거든. 전업이니까. 와이프가 밥 주러 왔는데 밥 줄 때도 계속 매매를 하는데 밥 그거 받은 그 몇 초잖아? 놓고 간 거 방문에 그때 주식이 빠는데 화를 엄청 냈어. 내가 당신 때문에 맞아. 내가 맞아. 주식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맞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주변 사람한테 내가 그러니까 내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 화를 내고 이 짜증을 내는 거지 막 그냥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은 너가 이제 봐서 알지. 형은 안 그러잖아. 근데 네. 이 친구가 최근에 좀 그런 느낌을 내가 보여서 이 친구한테 너무 실망을 내가 했었어. 나랑 침착해도 그날 너한테도 왜 뭐라 그랬겠니? 침착해는 안 그래 성격상. 왜냐면 걔는 포커페이스야. 진짜 닉네임대로 착해. 너도 착해. 침착해 봤잖아. 되게 착해.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성격이 좀 불같아. 막 욱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나랑 진짜 비슷해. 그거를 너가 좀 고쳐야 너는 나중에 이 코인 성공이처럼 더 큰 트레이더가 될 수 있어. 그거 못 고치면 너는 월천 따까리나 되는 거야. 진짜 네 말 맞다. 나 그냥 이 꼬수야. 이제 올해 이제 5년 차 근데 그럼 얘가 이제- 올해 또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좀 쫓기는 것도 아, 있고. 저도 너도 선배잖아. 네, 결혼한 지 2년 차거든요 지금. 근데 결혼하기 전에 돈을 많이 잃었어요. 부담감이 있었어요. 압박감.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 가정에 보탬이 돼야 된다. 결혼 전에 좀 벌어놔야 된다. 결혼하면은 어쨌든 인식 자체가 돈이 많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동료님이 조금 안 되시는 것도 약간 결혼에 대한 무언의 압박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그래도 가장이 될 건데 보여줘야겠다라는 것도 있어서 이제 좀 무리한 매매도 하시는 게 아닐까. 저도 그때 돈 많이 잃었었고
결혼하고도 저는 돈을 많이 잃었었어요. 아 그래? 네,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게 저를 좀 조금씩 쪼여오더라고요. 뚜렷한 직장도 없고 보여줘야 될 거는 솔직히 돈밖에 없는데 저 투자자들은. 근데 그거는 진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힘든 시기를 조금 슬기롭게 좀 지나가야지 또 나중에 또 안정적인 때가 오고 그때 또 돈을 또 벌으시면 되니까. 그 시절에 이제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연속 손실이 나고 가장에 대한 그 압박감이 있는 상황에서 아 내가 이거 하나 딱 수정을 했더니 다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와이프가 직장인이니까 외벌이로는 솔직히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이가 없지만 달마다 좀 꾸준하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거를 좀 내려놓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거 되게 내려놨었어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와이프가 벌면은 살 수 있지? 아 뭐 생활은 네. 되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니까 조금씩 편해지더라고 제가.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진짜. 내가 만약에 뭐 빚만 안 지면 내가 수익이 없더라도 와이프가 벌면은 와이프가 벌면 되고 내가 만약에 진짜 못 벌면 나중에 뭐 택배 상하차라도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와이프도 뭐 쪼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해봐라 막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내려놓으니까 조금씩 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풀리는 딱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대신 중요한 거는 돈을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동주님도 어느 순간에 딱 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계좌 우상향을 해서 미친듯이 폭발을 하는 시기가. 근데 그때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시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매매를 안 할 시간에 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안 되는 시간에 조금 슬기롭게 지혜롭게 보내고 이제 좀 되는 시간에 열심히 해서 또 하다 보면은 잘하시는 트레이더가 되지 않을까. 이제 딱 해주신 말씀이 주식에도 딱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시드를 지키고 또 시장과 멀어질 줄 알아야 되고 시장이 나에게 수익을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대신에 그 시장이 주는 수익을 챙기려면 누구보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내 루틴을 만들어서 차분하게 좀 지나가면 어쨌든 시장이 나를 분명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상황이 존재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내려놓고 좀 내 시간이 올 수 있게 좀 기다려야 된다. 내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코인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자, 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분 뭐 강의하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요즘에 이런 코인 강의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네. 무슨 선 보조지표 이런 게 맞아? 그것도 검색식 같은 게 있는 거야? 코인은- 너는 어떻게 네. 해서 그게 수익을 나는 거야? 검색식 같은 거는 없고요. 뭐 코인을 하는 사람들마다 참고하는 보조수가 다 달라요. 아, 다 있어? 네. 근데 저는 이동평균선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어. 또 MACD 반전 막 이런 것도 좀 보긴 하거든요. 그런 꿀팁을 한번 그래도 또 코인 또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한번 무료로 한번 풀어줘. 주식이든 코인이든 제일 중요한 게 차트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물론 차트를 100% 봐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코인은 차트를 봐야 될 것 같아. 네, 코인은 무조건 봐요. 아니 볼 게 없잖아. 네, 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은 뭐 수급, 재료, 시약, 테마 네, 맞아요. 볼 게 엄청 많은데 맞아요. 코인은 차트만 봐야지. 맞아요. 아니 뭐 네, 뭘 맞아요, 볼 맞아요. 거야? 상장 빔. 뭐 맞아요. 그냥 이유가 없잖아. 주식도 차트를 보고 코인도 차트를 보는데 큰 틀에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60분 봉보다는 뭐 4시간 봉을 보려고 하고 아 4시간 보는 거야? 4시간 봉 24시간에서 그런가? 저는 4시간 봉 많이 봐요. 와. 주식에서도 4시간 봉 봐요, 저는. 아 그래? 네, 네. 나는 안 보는데. 네, 일봉상 뭐 정고점이나 신고가 뭐 그런 거 정도만 보는데. 그래서 코인에서는 제가 10분 봉도 많이 보고요. 아 10분 네, 10분 봉, 음. 그리고 2시간 봉, 120분 봉, 그리고 240분 봉, 1봉, 주봉, 월봉 다 보긴 하는데 코인이나 주식에서 차트에서 중요한 게 저는 뭐 추세선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수평 매물대라고 생각하거든요. 특정 구간에 과거에 막혔던 구간들이나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쭉 연결해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영향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눌림 매매 되게 좋아하는데 동준이 눌림 매매를 많이 날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큰 뷰를 보고 눌림을 하면 그래도 많이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큰 뷰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코인 시장에도 보조 지표를 보는 것들 고수마다 다 달라요 진짜.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도 많지만 아예 지표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 호가창만 보고 하는 거야? 그 호가창만 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진짜 그냥 지표 없이 그냥 캔들 모양 어. 그런 것만 보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형 그 지인 아마 너 봤을 수도 있는데 코인으로 좀 한 몇십억 걸었거든? 최근에도 한 7, 8억 걸었더라고. 네. 그 사람은 이제
호가창 그 체결창 고고에서 돈 들어올 때 그때 쫙 원웨이를 올라갈 때 들어가서 그냥 몇 프로 뛰게 한다 그러더라고. 짧게 그냥. 근데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호가창 보고 좀 느낌은 뭐 험해도 험해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분들도 차트의 틀은 보거든요. 아 보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위치면은 뭐 괜찮다, 뭐 한번 들어올 수 있겠다. 어느 정도 틀은 잡아놓고 이제 호가창에서 이제 움직임 관찰하면서 하는 매매들인데, 어느 정도 자신의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만져보면서 어떤 게 가장 심플하고 나에게 맞는가. 그러니까 보조 지표도 막 한 6개, 7개 띄워놓는 분들도 많아요. 구름대, RSI, 뭐 MACD 무슨 자기만의 라인을 또 그려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씩 빼는 것 같아요, 힘을. 보조 지표도 그렇고 저는 이평선 딱 하나 보거든요. 이평선이나 뭐 추세선 같은 것들. 처음에는 이것저것 해보시고 연차가 쌓일수록 조금씩 내려놓으시면서 가장 자기한테 맞는 보조 지표를 찾는 게 맞는 매매가 아닐까. 100만 원으로 코인을 시작하는 콜인이가 있을 거 아니야. 네네. 레버리지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100만 원이면 써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만 원이면 근데 코인은 무슨 뭐 10배, 20배, 30배 이러던데. 근데 그게 어쨌든 올라가는 건 있는데 그 내가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솔직히 저는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럼 뭐 5배? 10배? 그러니까 뭐 한 3배, 4배 정도까지? 소액으로 시작할수록 그 정도의 리스크는 져야 됐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코인은 125배까지 레버리지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125배에 걸려있는 제한 금액은 있죠. 100억이 125배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한 방이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야 근데 그러시다는데? 계엄령 일어났을 때 네네네. 주식장은 뭐 장이 끝났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아, 예, 예. 코인은 완전 내려갔다가 그쵸. 그때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 그때요? 예. 그때 아마 내가 알기로 돈도 입출금 안 된 걸로. 안 됐어요.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와이프랑 여행 중이었었는데 갑자기 뭐 말도 안 되는 계엄령이라는 뉴스가 뜬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데 코인이 조금씩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때 샀었어요. 조금씩. 결과적으로 수익이 한 1억 정도 났었긴 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성향이었냐면은 리플이 거의 4천 얼마였다가 1천 몇백 원까지 빠졌거든요, 아마 제 기억엔. 역푸가 50% 이상 꼈었어요. 역푸가 뭐냐면은 한국 거래소가 외국 거래소보다 50%가 싼 거예요. 외국에서 리플은 3천 얼마인데 한국에선 1천 몇백 원까지 내려갔었으니까 그때는 아예 사이트가 마비가 됐었고, 물론 누구도 그 상황이 오리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죠. 그래서 조금씩 밑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 거의 저도 마이너스 30%인가 40%가 찍혔었어요. 그때 당시가 매수는 안 되고 매도만 안 되는 시점이라서 스탑로스가 다 터진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밑에 걸어놨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겠지만, 그때 저는 딱 역푸 보고 좀 버텼거든요. 그 역푸가 한국이 싼 게 말이 안 되는데 역푸 보고 이거는 어느 정도 렉 풀리고 사람들 돈 입금하면은 회복되겠다. 거의 리플을 3,000원 조금 아래에서 잡았는데 그때 그렇게 잡았는데 마이너스 50% 정도가 찍혔었어요. 뭐 얼마치 산 거야 그때? 그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뭐 레버리지를 많이 안 썼으니까 강제 청산은 안 당한 거 아니야? 네, 그때 업비트에서만 했었어요. 현물거래소에서만 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는데 한 5억 정도 썼을 거예요. 그러면 2억 5천이 마이너스였던 거야? 네, 그쵸. 장중에는? 그냥 훅. 네. 그래서 시스템 복구가 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고 이거 홀딩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거의 20% 정도 먹고 나온 거죠. 근데 안 쫄려 근데? 근데 워낙 코인 8년 하면서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이 봤었어요. 옛날에 뭐 17년도 불장 때는 업비트가 마비가 되면은 코인을 사라라는 속설도 있었어요. 왜냐면 렉 풀리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어쨌든 한국이 더 싸다는 게 말이 안 됐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냥 버텼죠. 분명 손절할 시간도 있었거든요. 시스템 해보고 나서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조금씩 올라가다 슈팅을 준 거여서 그거는 좀 확신을 갖고 버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리플이 거의 최고 대장주였고, 리플은 뭐 어쨌든 우리나라 코인이 아니잖아요. 한국 코인이 아니고, 물론 김치가 많이 묻긴 했지만 오히려 푸가 50%까지 벌어진 걸 보면서 누군가는 그 기회를 많이 활용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웠었어요. 뭐 1억을 벌긴 했지만 아마 대다수의 뭐 99% 개인 투자자는 강제 청산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가 해외 거래소는 멀쩡했었거든요. 거의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근데 국내만 거의 마이너스 50% 70% 찍혔던 시절이어서 스탑로스를 걸지 않은 분들은 안 털렸을 거예요, 아마. 건 사람은 네, 다 청산. 건 사람은 이제 시스템이 그냥 강제로 밀어버리니까. 그래서 더 네. 투매가 나. 그렇죠. 그래서 선물 쪽으로는 영향이 많이 거의 없었고, 진짜 본인이 조금 무서워서 판 거 아니면은 대부분은 아마 그때 기회를 많이 잡았을 것 같아요. 그때. 나는 그날 뭐 지인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갑자기 뉴스에서 뭐 나온 거. 야 그날 내가 한 7, 8억 산 거 같은데 그 종배를. 네. 그거 보고 술을 계속 먹은 거지. 아침에 2,500 날렸는데 와 그냥
며칠 동안 솔직히 나도 매매가 하기가 싫더라. 웬만하면은 이제 비트를 보면서 알트를 해요. 이제 비트의 어느 정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많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비트가 가야지 알트가 가잖아요. 어쨌든 비트가 횡보할 때 알트가 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아니면 횡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장세인데도 조금씩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대장주가 있으면은 거기 안에서 좀 자유롭게 좀 단타 매매하는 스타일이고, 지금 자체가 또 코인은 지금 조금씩 빠지고 있거든요. 또 조금씩 이제 비트만 가는 데 같아요. 지금은 비트가 올라가면 또 비트만 올라가고, 그래. 네. 다른 알트코인은 빠질 것 같아. 지금은 이더리움 포함해서 다른 알트코인은 솔직히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할 거면은 비트 매매를 하고, 아니면 지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잡고 순환매가 조금씩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장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지금, 너는 네. 이제 쇼터 쳐? 숏은 안 쳐요. 하방. 절대 안 쳐요. 알트에 숏을 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살행위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은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쵸. 그리고 의도적으로 숏을 줄이기 위해서 숏 스퀴즈도 많이 일어나요. 코인에서는. 거의 주식시장에서 잡주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치면은 올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세력이 익절하는 게. 근데 코인은 선물 그냥 숏 치면 되거든요. 올리면 조금씩. 그래서 선물이 엮여 있어서 조금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주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뭐 진짜 아래 꼬리 뭐 30% 뺐다가 다시 2배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선물이랑 엮여 있어서 그래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2억 간다, 4억 간다 해갖고 네. 재장인들도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분이 많아요. 네네. 또한 중국의 부호들이 코인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네네네. 뉴스들이 나오고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고, 근데 그 부호들이 나와서 나는 앞으로 코인만 사모을 거야, 중국의 부호들이 네네네. 모을 거야라고 하는데, 그런 장기 투자 관점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2억, 4억 갈 수 있을런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단 비트코인만. 나도 이거 비트코인. 궁금했어. 무슨 따고인가? 어떤 채널에 중국 부자에서 1조 원 딱 그거 보고 1조 원? 근데 그 사람 2억, 3억 뭐 이렇게 간다는데 야 갈 것 같아 이제. 근데 저는 비트만 간다고 생각해요. 비트코인만. 만약 간다면 당장 4억, 5억, 뭐 10억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도 있고, 비트코인은 뭐 반감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뭐 10년,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로서. 어쨌든 비트코인 ETF 승인으로 어쨌든 비트코인도 자산으로 인정받았잖아요. 비트코인만 적립식으로 모아가면 나쁘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지인들한테 조언을 하는 게 뭐냐면, 뉴스에 나오면 이제 담아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직장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은 차트를 볼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24시간을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가끔씩 경제 뉴스를 쭉 보면은 비트코인 폭락, 뭐 이대로 괜찮나 막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그때가 뭐 마이너스 뭐 20% 30% 떨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저는 그럴 때 사라고 말을 해요 항상. 분할로. 네, 분할로.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공포에 쩔어 있을 때 그만큼 코인은 반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숏스퀴즈도 많이 나오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적립을 하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는 타점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패닉셀이 크게 나왔을 때, 그때 조금씩 사서 이제 조금 눕혀놓고, 또 어느 정도 오르면 팔고,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양자 컴퓨터에 취약하다고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 이슈도 있어. 맞아. 네. 솔직히 10년 뒤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치.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그때부터 비트코인을 조금씩 산다거나, 그래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서 또 팔고, 그런 식으로 코인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뭐 투기도 아니고 진짜 투자기 때문에 그건. 당분간은 매매를 좀 이제 쉬는 거야? 네, 그쵸. 뭐 앞으로의 이런 비트코인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략이? 일단은 대부분의 자산을 CMA에 빼놨고, 이제 업비트나 비썸 같은 거래소도 이제 연 이자를 지급을 해요. 아 그래? 네, 지금 업비트는 2.1% 정도 연 이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네, 가만히 있으면. 좋네. 네. 세금 뛰는 거지. 세금 되죠. 15.4% 떼고, 그리고 비썸 같은 거는 2.2%인가 그럴 거예요. 업비트보다 0.1% 높은데, 거래소에 돈을 넣는 행위만으로도 안정적인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건물주네. 뭐 건물주, 간물주. 잔고에만 있어도. 네, 잔고에만 있어도 돼요. 대신 코인으로 나도 처음 알았어. 이제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너무 신기한데? 업비트는 아마 3개월마다 줄 거예요. 근데 비썸은 하루에 한 번씩 주거든요. CMA 계좌처럼. 개꿀이네. 네, 네. 물론 코인 투자에 좀 색안경을 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코인도 테더라고 해서 달러랑 1대1로 연결되는
코인이 있어요. 어. 테더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업비트에 돈을 넣는 것만으로도 이자를 주는데 거기서도 이제 달러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USDT 코인을 사고 팔면서. 오.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도 코인도 워낙 돈 벌 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래소에 넣어서 저도 지금 업비트 거래소에 넣고 있고 그 정도 이자 받아도 진짜 조금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전업 투자자에 대한. 그럼 부담. 20억만 넣어도 그럼 뭐 그쵸, 연에 그쵸. 4천 나오니까. 네, 그쵸. 뭐 김프 매매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어. 테더 자체가 달러랑 연결되는 코인이다 보니까 테더를 사는 것만으로도 달러 투자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거기에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 김프가 붙으면 더 테더 값이 더 올라가고 그런 부분으로도 달러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야 꿀팁이다. 굳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리플 이런 거에 대해서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뭐 테더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내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시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물론 CMA보다는 좀 낮아요. 0.5% 정도 낮는데 그래서 저도 어쨌든 업비트에 돈을 넣고 이자 계속 받는 거예요. 이자 받으면서 정확한 타점이 왔을 때 또 들어가려고 돈을 넣고 있는 거고 물론 돈을 넣었으면 참아야겠죠. 또 때릴 것 같은데. 네. 안 때려.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언급을 해야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밈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뭐 솔라나 밈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주피터도 엄청 많이 빠졌었고. 근데 물론 지금은 도지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털어내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머스크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도지에 대한 언급이. 근데 어쨌든 거기 부서도 도지잖아요. 미국은 너무 특이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분명 일론 머스크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당장 도지에 들어가기에는 좀 이미 차트적으로도 많이 깨진 상태고 다른 사람들이 다 팔았을 때 뭐 바닥 행보하고 있을 때 저는 뭐 하고 있을 생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도지코인은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타올랐다가 사람들 관심이 조금씩 식어가고 바닥을 다질 때 아무도 안 사요 그때는. 그때 머스크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폭등을 하거든요. 도지 사이클 자체가. 모스크가 비자금 만들겠지. 네. 올려놓고 쇼치고 내려놓고 매집하고 다시 말해갖고 올리고. 저는 분명히 어떤 재료는 또 던져줄 거라고 봐요 머스크가. 황금 아래 낳는 거위잖아요. 말만 해도 뭐 30% 40% 뭐 100%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바닥권에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중요 수평 매물 때 접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면서 스윙 관점으로 보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진짜 단타를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제 도지 같은 경우는 흡상 대법하면 다른 코인들 다 떨어지거든요. 도지 리플 같은 거. 너 무협지 좋아하냐? 아니요 그 흡상 대법이라고 해요. 코인에서도. 코인에서도? 네. 난 처음 알았어. 리플 흡성, 뭐 도지 흡성 하면은 다 떨어져 나머지 아이템들이. 그 두 종목의 수급이 거래될 때 쏠리는구나. 걔네들은 뭐 한 5시간 안에 조 단위로 가니까 그럴 때 매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당장의 밈코인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의 관점으로는. 나중에 도지코인이 엄청 급등하면 또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당 맥스를 정해라. 예를 들어서 형 같은 경우는 종목당 10억 이상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너도 딱 정해놨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뭐 5억 뭐 이런 식으로 부담 없이 5억 뭐 때려갖고 20% 날리면은 1억이니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근데 네가 또 한번 뭐 꽂혀갖고 30억을 때렸다. 20% 6억을 또 날렸다. 근데 굳이 네가 이제는 그런 위험한 매매를 좀 형으로서 선배로서 투자에 안 했으면 나는 좋겠어. 그냥 네가 확실한 자리 왔을 때도 이거 너무 확실한데 30억을 때리라는 게 아니라 10분의 1 3억만 때려. 3억만 때려서 뭐 1, 2천만 원 뛰게 하라는 거지. 날려도 1, 2천, 벌어도 1, 2천, 또 뭐 운 좋아서 30%도 먹을 수 있어. 뭐 그쵸. 9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안정적으로 너가 갔으면 좋겠어. 오늘 근데 너무 뜻깊은 대화였다. 오늘 오늘 저도 영광입니다. 너무 진짜 출연해줘서 너무 고맙다. 아니죠. 이 타임이 밥 먹으러 가야 돼. 성공이의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 성공력 가져라! 아유 감사합니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설치로 SK텔레콤 서버로부터 일부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SKT는 가입자 전원 유심을 바꾸는 상황까지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재고 확보에 나섰습니다. 유심
쪽 이슈를 저는 좋게 보고 종목들을 많이 들고 왔어요. 유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사회적으로 커지긴 했지만 힘은 약할 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